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이 심장 혈관이 딱딱해지는 관상동맥 경화나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수제비, 순댓국, 칼국수, 추어탕, 또 나물무침에 한 숟가락 넣으면 맛을 더욱 고소하고 또 고급스럽게 바꿔주는 이것, 바로 들깨인데요. 그동안의 들깨를 음식에 넣으면 좋지만 뭐 안 넣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로만 여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들깨는 우리 몸속에 있는 오장 육부와 그리고 뇌까지 한꺼번에 살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약용식품이기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들깨의 약성에 주목을 하고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활용을 해왔는데요. 식료본초라는 고의서에서는 들깨가 중기를 보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고 정수를 채워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들깨는 뼛속에 있는 골수를 보해주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한다. 또 감기 거담, 그러니까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서 윤장통변, 즉 대장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도 쓰여왔습니다. 최근에도 들깨에 대한 연구와 효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들깨가 어떻게 우리 몸을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신경을 튼튼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들깨가 오메가3 제왕이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의 지방산 중에서 60%가 알파리놀렌산이에요.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데요. 뇌신경 염증을 불러오는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또한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DHA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DH 우유도 있고요. DHA 강화식품들이 많은데 수험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DHA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해요.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요, 체내에 흡수되면은 DHA로 전환이 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뇌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노화되기 시작하는 어르신들께도 보약이 되고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께도 이 뇌에 기름칠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공부가 잘 되게 하고 기억이 잘 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들깨입니다. 두 번째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 그리고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가 되면은 DHA로 바뀐다고 했는데 DHA와 더불어서 EPA로도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이 심장 혈관이 딱딱해지는 관상동맥 경화나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낮은 이유를 추적해 봤더니 바로 이 EPA라는 성분이 풍부한 생선을 주로 섭취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우렬성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또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100g당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어는 9.9g, 연어는 11.5g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들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63.1g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물론 식물성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보다는 생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들깨는 여전히 혈전 생성을 예방해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약용식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깨는 폐기관지를 매끄럽게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마른 기침을 계속하거나 장기침을 하는 분들, 또 감기 뒤끝으로 기침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들깨를 꼭 드셔보세요. 들깨는 침 위로 오르는 기운을 내려서 숨을 마셨을 때 기침으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들깨 속의 기름 성분은 기관지나 폐 점막이 메마르지 않게 하고요. 또 점액질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 기관지를 따뜻하게 훈증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을 마시거나 냉기를 쏘면 바로 기침하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네 번째로 들깨는 췌장의 피로를 덜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들깨 속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해도 이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순순히 따라와 준다면 혈당이 쉽게 솟구치지 않을 거고요. 이로써 췌장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결국은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사료에 루테올린을 섞어 먹인 쥐는 그렇지 않은 쥐보다 체중이 한 16%, 체지방은 31% 감소하고요. 지방간도 15%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지방과 지방간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붓고 아픈 통증이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처방받는 약이 진통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브루펜이라든지 탁센, 이지엔 같은 그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들깨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인 EPA 성분은요, 체내 염증을 일으키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들깨를 섭취하면은 천연 진통제 같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감기 몸살로 인한 통증, 또 염증으로 인한 통증, 관절염의 통증 같은 것을 다스리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깨의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첫 번째 뇌신경의 손상을 보호하고, 두 번째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세 번째 폐기관지를 보습하고, 네 번째 췌장의 피로를 다스리고, 다섯 번째 관절염을 비롯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나 좋은 들깨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들깨는 기름이 많은 씨앗이에요. 그 기름은 대부분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는 공기와 접촉을 하면은 금방 산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곱게 갈아진 들깨 가루는 되도록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밀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껍질을 까고 갈아둔 들깨 가루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방금방 산패하기 때문입니다. 산패된 기름이 가득한 들깨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통들깨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통들깨를 물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주면은요, 가벼운 통들깨는 뜨고 미처 걸러내지 못한 작은 돌가루나 줄기 같은 그런 불순물들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씻은 들깨는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체에 걸러서 면보 위에 펼쳐두고 서늘하게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자연 건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신 분들은 약불에 기름 없이 빠르게 덮어서 물기를 날린 다음에 병에 보관하셨다가 그때마다 후추 그라인더 혹은 깨가리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가끔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건강 생각해서 들기름만 숟가락에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통들깨를 갈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기름만 짜서 먹을 때와는 달리 들깨의 그 식이섬유까지도 다 모두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하고 대변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독소가 배출되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까지 여러 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들깨를 드시는 게 좋은데 통들깨를 갈지 않고 그냥 드실 때에는 반드시 아주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완전히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딱딱한 들깨 껍질을 잘 씹지 않고 혹은 갈지 않고 그냥 삼키면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알파 리놀렌산의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들깨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하루에 몇 스푼씩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들깨는 과량 섭취하면은 소화불량, 복통, 설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방질이 많다 보니까 칼로리가 100g당 523kcal나 되는 아주 고열량 식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다시 뱃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적절 섭취량은 10에서 20g 사이인데요.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장기 복용 시 오히려 변비가 더 유발이 되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아까 관절염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염 중에서도 급성으로 염증이 있는 그런 급성 관절염이나 또 기침을 하는데도 만성적인 기침이 아니라 급성으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겨서 찾아오는 그런 기침, 열이 들끓으면서 하는 기침에 들깨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피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들깨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들기름으로 먹는 것이죠. 아마 집집마다 참기름, 들기름 하나쯤은 모두 있으실 텐데요. 들기름을 구입해서 먹는다면은 고를 때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부터 요리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발암물질이 안 생기게끔 먹을 수 있는지, 몸에는 좋지만 산패하기 너무나 쉬운 이 들기름을 어떻게 보관해야 신선도를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지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들기름 2편에서 찾아뵐게요.